자, 이어서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호재와 악재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호재라고 하면은 지수가 생각보다는 좀 덜 빠졌다라는 거. 덜 빠졌다. 덜 빠졌어요. 왜냐면은 요즘은 시장이 출렁일 때 외국인들이 한번 팔면은 크게 좀 시장이 출렁일 것 같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시장은 또 올라와요. 어떤 매매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표현을 좀 드리고 싶냐면 종목별로 과하게 빠지면 또 들어오고요. 그런데 살짝 이 정도 요거서 조금 더 올라서 이 정도 올라오면 내가 숨을 쉴 것 같아. 흥분이 될랑 말랑 하면은 바로 빼요. 지금 장이 딱 요겁니다. 근데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극단적으로 좀 어려웠었던 시장보다는 좀 낫습니다. 좀 나은 편인데 막상 시장 참여자들의 난이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난이도는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두 분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전업 투자자 분은 해볼만 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빠르게 사타파라타 하실 수 있는 분은 해볼만 했다 하고 좀 주부인 우리 투자자분은 여전히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상 항상 쳐다보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어제보단 나아요. 오늘 시장이 어제도 빠졌고 오늘도 살짝 밀리긴 했지만은 둘 다 밀린 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장의 질로 봤을 때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예.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렇게 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에 약했다가 후반에 강했기 맞습니다. 때문이 아닐까. 아침에 저도 이렇게 보던 몇몇 종목들 마이너스 3% 뭐 막 이랬는데 끝날 때쯤 이렇게 보니까 플러스 1%대로 막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개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오늘 거래소 거래대금도 8조 안 나왔고 7조 9천억. 그래서 딱 보면 호재가 있나 보고 수급을 봤는데 뭐 별로 산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코스닥도 6조입니다. 여전히. 그러면은 거래대금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크로가 뭐 지난주에 잭슨홀 끝났으니까는 적어도 내일 모레 새벽이 되겠죠. 엔비디아 발표 전까지는 특별할 것도 없는데 무엇이 시장을 조금 베팅을 하게 만들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우리 가족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신규 상장 종목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그 신규 상장주 오늘 많이 오른 섹터 1등인가 2등 그렇죠. 하던데. 이틀 전에 상장했었던 거, 3일 전에 상장했던 것들이 그나마 거기서 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엄청 화내고 갔잖아요, 목요일 날. 그거 대비해서는 좀 나은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거래 대금이 3배였다며? 4배였습니다. 4배? 정확하게. 예. 삼성전자 6천억이었고, 그 M832 2조 4천억 나왔었거든요. 와,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는 그거보다는 시장이 나았어요. 그러면 해석하는 각도에 따라서 어찌됐든 그 수급이 기존에 있는 주식들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적어도 아까 전업 투자자 제가 통화를 드렸던 것처럼 그분 입장에서는 내일도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오늘 주식 산 걸 안 팔고 넘기더라고요. 그 안 팔고 넘기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종가까지 올랐다는 점. 왜냐면 오후에 땡겼으니까요. 그렇죠. 오후에 올라왔죠. 예, 종가까지 올랐다는 점. 그리고 오후에 잘 샀으면은 뭐 플러스 1, 2%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내가 개파락 2% 나오더나 버틸 수 있으니까 이런 수급들이 저는 계속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감. 정확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녹아가면서 오후에 좀 돌리긴 했는데, 막상 근데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 또 4천억 팔았거든요. 어제도 제 기억에 4,500억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를 더 팔았고 오늘 하이닉스를 더 팔았어요. 하이닉스 2,200억, 삼성전자 1,000억 팔았어요. 그 오늘 4천억 판 것 중에 3,200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어제는요 4,500억 팔았는데 두 개 합친 게 4,600억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글쎄요, 코리아 시장을 봤을 때 일단 매도를 할 때는 그간 주구장창 매수를 했었던 삼전 하이닉스를 일부 덜어낸다라는 느낌. 그런데 잠깐 화면 여기 보실까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걸 일자별로 봤을 때 요거를 거래소가 아니고 선물로 옮겨 놓겠습니다. 선물은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1,400억, 어제도 샀고 지금 보시면 좀 며칠 너무 밋밋해가지고 예,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각도로 보시면 되는지 이제 파생하는 분한테 오늘 물어봤는데 현물을 때리고 선물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수 가둬놓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좀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적당히 올라오면 또 팔고 외국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 적어도 엔비디아 플레이 나오기 전까지는 뭡니까? 개별주 플레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개별주 플레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다면은 뭐 좀 이따 섹터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팔딱팔딱 뛰었던 섹터를 내가 사타 팔았다 하든지 아니면은 빈집 그냥 지나치게 빈집이었던 대표적인 경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2차 전지 빈집이에요. 2차 전지 그렇죠. 예, 빈집이니까는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반도체 수익 많이 냈거든요. 네. 왜냐면은 솔직히 이제 매매하는 제 입장에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미반도체가 높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원래 들고 있으셨던 분들이 크게 수익을 냈지. 그냥 매매하시고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가족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한 매매하신다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 잘 못 냈거든요. 그러면 낸 거는 외국인 기관이에요. 그 외국인 기관들은 들고 있었으니까는요. 그러면 들고 있는 건 좀 팔고 그러더라도 내가 일부 지수를 추정해야겠다 싶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 팔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집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총에서 가장 강력하게 워킹할 수 있는 건 엔솔이잖아요. 시총 그렇죠. 3위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쪽이 좀 더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많은 논란이 있을 거면 지금 2차전지 캐즘이 끝났냐 뭐 하냐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은 논할 그게 아니고 지금은 수급장입니다. 그렇죠. 수급장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근데 지금은 제가 저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을 가고 있다. 빈집을 가고 있고 빈집 워낙 너무나도 탈탈 털려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더라도 시총 3위가 5%씩 올라대는 이런 식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요 장은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 전후로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예, 또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는 좀 전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뭐 내온 김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좀 드려보면은 여러 가지 뭐 매출액 가이던스, 그러니까 매출액이 300억 달러 그리고 GPM이라 그래서 마진율이 78%. 이거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벌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80% 바라는 건 오바예요, 사실은. 그래서 갈수록 예,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맞아요. 왜 경쟁업체가 들어오니까는.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 GPM을 가지고 좀 더 높게 보는 것보다는 엔비디아한테 젠슨왕한테 블랙에 언제 매출 들어와요? 라는 걸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곧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단언을 해야 돼요, 젠슨왕이. 이 멘트를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300억 달러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 가이던스도 기본입니다. 더 잘 나온 기본인데 시장에서 확신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더라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더라도 잘 나왔어요. 그렇더라도 저는 일부 세론이 반도체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제가 최근에 자료를 좀 보니까는 이게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나오잖아요. 10% 12% 나오거든요. 엔비디아는 뭐 70%씩 나오는 거예요. 이익이. 그러면은 이것을 퀄리티 주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좀 심화될수록 퀄리티 있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족분들 다 보시잖아요. 아침에 마이크론 지금 꺾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후발주자, 그러니까는 HBM의 후발주자인 마이크론 어떻게 보면 동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저 장중에 이랬어요.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를 같이 틀어봤거든요. 궤적 똑같아요. 그런데 추세나 강도는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좀 덜하죠. 그러니까 HBM의 참여했던 순서에 따라서 외국인들 보기에는 그쪽으로 볼 것 같은데 이따 할 얘기를 좀 땡겨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냥 궁금하실 거니까 말씀드리자면 경험적으로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시작한 그런 이벤트 전에 국내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요. 미리 반도체를 한 번씩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종목 마이너스 3%였던 게 플러스 1% 됐던 게 반도체 일부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아니야. 아닌가요? 좀 맞추면 멋있었을 텐데. 근데 이게 투자자분들도 내일 정도면은 선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잘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물론 오늘 밤에 엔비디아 좀 플러스가 나긴 나야겠죠, 미국장에서. 그렇지만은 플러스가 일부 나더라도 혹은 급등 아니고 적당한 플랫하게 나오더라도 저는 반도체에서 일부 선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부터 반도체도 플러스 나는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도 안 좋고 삼성전자 이런데 뭐 엔비디아 앞전 입장에서 매수가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 선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매매하면서 한 1년 동안 보니까는 이벤트 앞두고서 내가 잘 나오면 내가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잘 나와도 팔고 안 나와도 파는 거예요. 일부 소부장들은. 그러니까 그런 매수가 일단 오늘은 제 눈에 조금 보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고 그냥 시장에 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궁금하시죠? 그럼 내일 어떻게 될 건가? 저도 좀 봐야 되는데 조금 요 화면 좀 보실까요? 오늘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알테오젠이 에코비엠을 종가상 제꼈습니다. 아, 이제 예,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총 1위가 이게 장중에는 잠깐 바뀌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종가로 제낀 거예요. 이거는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스닥 올라야 돼 할 때 어땠습니까? 2,000원지 올라야 돼라고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2,000원지가 되기 전에 한 3년 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등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바이오 아니면 안 돼. 혹은 그 전에도 또 있었어요. 그때 소부장이 막 2위 가고 3위 가고 그럴 때 있거든요. 원익 IPS부터 시작해서 그럴 때 그때는 소부장이 가야지 코스닥이 가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알테오젠이 일단 코스닥 시총 1위로 등극을 한 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이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게임으로 좀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아까 삼성바이오로스 아까 대표님께 얘기하셨는데 삼성바이오로스가 100만 원을 찍었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잠깐 차트 보시면 이게 지금 오늘 100만 5천 원 갔다가 이게 장중에 4.4%가 고가입니다. 근데 오늘 1%로 끝났거든요. 그럼 오늘 100만 원 넘었다 흑매에 샀으면 3% 물린 거예요. 그렇지. 올라갈 때 야 이제 추세 살았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시장의 결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흥분할만 하면은 때려요. 때리고 좀 과하게 빠지면 올라요. 이게 저는 어제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요렇게 시장이 진화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뭐 전업 투자자가 철학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적어도 내일까진 간다. 이런 추세가. 그 다음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시장은 계속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손빠른 조금 시장에서 깊게 딥하게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는 일부 오버나이트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작은 종목일지라도. 네. 그러니까는 일단 내일 오전까지 뭘 미국이 팍 폭삭 주저앉으면 또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은 나아진 시장을 보내고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외에도 좀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이 있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까 일단 배터리 셀이 최근 여러 날 강하긴 해요. 네, 오늘 삼성 SDI가 좋았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되는 것 같아. 대표님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맨날 수급장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삼성 SDI 기준으로는 기관이 들어왔어요, 대표님. 기관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일 연속 들어와 있고요. 일단 그리고 오늘 배터리가 오후에 좀 좋았었던 이유는요, SK 이노베이션, ENS랑 합병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통과가 됐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좀 장중에 좀 출렁이죠. 이게 지금 이걸 세론으로 받아들일지 아닐지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어제까지 있었던 이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거죠. SK 이노베이션의 SK ENS 합병안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반대를 했다. 그죠? 그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뜯어 보니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PBR을 열어보면은 좀 바로 볼까요, 대표님? 0.47입니다. 그러니까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시가평가로 왜 지금 왜 10만 원대로 하느냐? 얘 20만 원짜리인데 합병 비율을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합병 시가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원래 SK이노베이션 가치 대비해서 조금 언더한 것 같다. 기 때문에 좀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6.3%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보시면 6.36% 맞죠? 그러면은 요거 다음 요거 얘기 나온 김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도 월요일 날인 오늘 화요일이죠. 그럼 지난주에 SK이노베이션 주주단에 전화를 드렸어요. ENS랑 합병을 하는데 찬성하시겠어요? 반대를 하시겠어요? 근데 단 SK이노베이션에서 반대를 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매수 청구권을 해서 돈을 주식을 얼마에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걸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해당하는 금액이 8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돈 갖고 있는 게 8천억인 거죠. 합병 안에서 내가 쓸 총알은 8천억이다. 반대하지만 8천억을 줄 용의가 있다. 넘어서면 일단 다시 비율 찬정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곱해보면은 6,300억이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더 반대를 해버렸으면 매수 청구가 그러니까 이게 합병안이 좀 좌초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 보니까 80몇 %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물론 이유 알겠죠. 당연히 SK온이 계속 실적이 적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SK ENS 저희가 처음 이슈 났을 때 아마 그때 제가 출연했을 겁니다. 그때 연으로 1조 버는 회사니까 이익만 1조를 보니까 붙인다면 한동안 재무 건전성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아마 개인 투자자분도 찬성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합병안이 찬성에 대해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 특히 셀업체들을 오르는 거에 일부 한몫을 했다라고 보는 게 일단 2차 전지를 보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글로벌 이슈, 하도 한국 증시를 건드리는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내일까지는 저는 스테디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지금 수준 개별장 유지될 것 같고, 일단 외국인들 선물은 요 정도 수준으로 내일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오늘 저녁 때 미국 볼 거 없고요, 사실은요. 그냥 종목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아침에 또 어떤 종목이 뜨는지, 그리고 또 일본의 엔화, 엔달러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제가 본 그런 이슈들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눈치만 볼 겁니다. 눈치만. 시장에서 눈치 보기 때문에 좀 손 빠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제가 보기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선 매수가 들어오는지 아마 일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 우리 가족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만큼 물려 있는데 물타기 안 됩니다. 왜냐면 내일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되고요. 대신에 내가 트레이딩 가능한 분들이다 하면은 좀 들어올 가능성 해볼만 하시는데, 장중 매매로. 예,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관 투자가들이랑 선물 매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이제 금투세 관련 좀 뉴스 플로우를 좀 볼 필요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좋은 내용이 나오면 또 시장이 좀 좋아, 이런 것도 좀 워낙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일을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요겁니다. 일단 요즘만큼 레포트 중요한 시기 없거든요. 그래서 레포트 잘 보자. 그리고 왜냐하면 레포트에 가장 강력하게 반영을 해요. 일례로 오늘 화장품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은 안 좋았습니다. 네. 실리콘2도 빠지고 VT도 빠지고 다 빠졌는데, 오늘 오후부터 밑골에다가 쫙 강력하게 올라오는 거 가족분들 보셨을 거예요. 보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늘 화장품주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레포트 내용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과도한 주가 하락이다. 7월, 8월 달에 험난했다. 그리고 7, 8월 수출보다 더 중요한 건 9월에, 10월에 수출이 중요하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빠지는 이유도 다 알 겁니다. 9월 달에 어떻습니까? 추석이 껴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업일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날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8월 달 데이터보다 9월 달이 안 좋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미리 빠진 거죠. 그런데
또 어제부터 뭐였습니까? 원화 강세 때문에 수출주들 때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까지 같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레포트를 보고 참여를 하 보니까는 원래 그러더라도 이건 너무 과하게 빠졌어. 업황 자체는 이렇지 않아. 이렇게 이런 게 발동을 하는 거죠. 아까 또 서두로 돌아가겠습니다. 과하게 빠지면 들어오고. 그리고 어제 오늘 입장에서 많이 빠진, 좀 억울하게 빠진 거 조선이요. 업황 좋은데 오늘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도 우리가 2분기 때까지 익숙됐던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과하게 빠지면 들어오고 또 적당히 올라오면 또 팔고 이거를 차트로 뭐라 그러죠? 박스일 겁니다. 박스. 박스권. 네. 그리고 언제 좀 좋아지겠어요? 실적 발표 시즌 또 오면은 마치 우리가 의료기기를 그때 매매했을 때 우리가 저기 삼성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보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실적 지금은 워낙 수급이 왔다 갔다 여기 빼고 여기 사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업황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가들이 파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빈집이 있는 섹터 들어가거나 혹은 올랐던 걸 팔고 밑에서 사고 다른 것들을 사고 싶기 때문에 그런 수급들이 워낙 얇아서 원래는 화장품 너무 좋아 사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도 돈 없고 그리고 가장 돈은 있죠. 있는데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베팅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수출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쨌건 그 실적 발표 이후,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앞으로의 그 증시 흐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박스권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잘 나와서 반도체가 좀 튀더라도 아까 좀 적당한 세론 형식으로 또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서 우리가 이제 8월 말을 준비해서 9월 초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9월 초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정부에서 밸류업 관련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밸류업으로 갈 겁니다. 시장이. 뭐 오늘까지 현대차도 좀 밀리기도 했었고, 조지아 공장 이슈가 있긴 있었죠. 했었고 그랬는데 또 그런 부분으로도 갈 거예요. 가게 되면은 시장은 박스로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날 혹은 이슈가 조금 멀리 있는 것들을 선반영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박스로 보고 있고요. 보는데 이게 이거예요. 박스를요 잘하면 좋고요. 박스권을요 못하면 터집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4848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는 박스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주도 섹터가 쉴 때 공략을 하겠느냐라는 거를 먼저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거고, 혹은 빠질 때 들어갈 거는 실적이 돼 있는 주도 섹터가 될 거고요. 그런데 오를 때 붙어야 될 건 어딘지 아실 거예요. 개별주 섹터죠. 오를 때 붙을 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섹터들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지수가 쉬게 되면은 조금 많이 빠졌던 것들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게 아까 빈집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특이한 현상이 좀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아이들 엄청 강력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물론 그 텔레그램 그 딥페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안주가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보안주 상한가 친 거죠. 그런데 이거 각종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늘까지 좋았던 게 대한고로 프로젝트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으로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가 일부 매도도 있었고 그 일정이 조금 딜레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8월 말이라 그랬는데 지금 일정이 이제 벌써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시간으로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봤는데 대통령님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솔직히 미성년자의 그런 음란물을 가지고 텔레그램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로 지저분하고 나쁜 거죠. 그러니까 화낼만 하죠. 그러면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그러면 후속 대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속한 섹터에 있는 종목, 오늘 상한가가 몇 개 쳤어요. 뭐 안비스포트 시작해서 센즈랩 쳤는데, 이런 딥페이크가 어떻게 많이 빠져 있었던 소프트웨어를 좀 건드리게 된 거죠. 막상 딥페이크 관련주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대표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건드렸는데 매수세가 막 들어오더라. 이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눈치를 보는 돈은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요.
수급이 빈 게 아니고 빈 털털이 집입니다. 빈 집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4년 빠졌거든요. 2년 빠졌고 4년 빠졌어요. 그런 쪽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여기 소위 뭐라 그럴까요? 물리더라도 내가 들어가면 하다는. 왜냐면 이렇게 봐서 이렇게 도니까는.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오늘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분들도 아 이런 것들이 과거에 내가 좀 매매를 했었어. 혹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관종에 지금부터 띄워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적당하게 매수에 들어오면 뭐 이게 뭐 많이 들어가진 못하고 일부라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죠. 제가 직원이랑 오늘 오후에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매매할 만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이 못 사겠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사겠어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미용, 화장품, 의료기기, 실적 좋은 것들, 조선 이런 쪽은 빠질 때 샀다가 위에서 파는 이런 매매가 있을 거고요, 대표님. 그러면 이게 적어도 박스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는 많이 사겠습니다. 많이 못 삽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는 스윙 매매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이런 매매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가 우리 가족분들 일부 역할이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시간으로 하이브가 많이 오르거든요, 대표님.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확정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한 것 같은데 민희진 대표이사가 지금 어도어 신임 대표, 그러니까 어도어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신임 대표가 선임됐다는 뉴스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민희진 물러나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잠자코 있었던 엔터가 또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내일 또 그 갭 상승해서 시작을 하겠죠. 물립니다. 그렇지. 물립니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미리 샀던 분들 또 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움직일 때 그때 움직이는 다른 엔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스터디했던 다른 엔터들을 내가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매매에 대한 관점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서두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도 알테가 1등이 됐으니 알테오젠이 1등이 됐으니 바이오는 일단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바이오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분들의 영역이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강했었던 섹터 같은 경우는 CDMO 이쪽은 강하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도 어쨌든 생물보안법 이슈가 미국 하원 통과가 9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일정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학회 같은 경우도 2주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매매를 해볼 만해요. 그럼 우리 가족분들께서 CDMO 쪽을 할지 CDMO 3개밖에 없습니다. 바이넥스,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관중에 띄워놓고서 내가 여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얘기를 할지 근데 난 바이오는 좀 그래 못하겠어 하면 많이 빠진 바이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보고 있다가 거래가 톡 들어오면 살지 이거가 매매거든요. 이거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이고 다 싫어요. 예를 들어 다 싫으면은 힌트를 좀 드렸죠. 9월에는 밸류업 모멘텀 다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밸류업 관련주 지금 중국에 4대 은행이 있잖아요.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이 네 은행이 지금 다 신고가예요.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가 인하 시기가 오는 거죠. 그럼 장기 금리가 빠질수록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주는 좋아지는 구조가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좀 구조적으로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9월 모멘텀도 있고 그러면 차라리 은행주라는 밸류업을 천천히 내가 모아보겠다.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냐면 이거죠. 뭔가 세게 지를 건 아직 안 보여요. 네. 그렇지만 하나하나 아이디어는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가족분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뭐가 없냐면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죠, 예. 지금. 당연히 시장 자체가 자신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신규 상장 승질 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고 내가 10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조금씩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나만의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이슈가 좋아져가지고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내가 그때 다시 시장을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한 두세 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좀 요거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어떤 현상이 관찰이 됐냐면은 전력기기가 막 빠지는 거예요. 실적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거 너무 과하다 했는데
마이너스 7%였던 게 마이너스 1%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과하면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싸다 하면은 그거만큼 좋은 호재가 없죠. 맞습니다. 싸다는 거. 실적이 좋았는데 많이 빠졌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마이너스 뭐 5%다 더 싸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우리 모바일도 다 지원되잖아요. 분봉 딱 켜놓으면은요, 요렇게 빠지다가 요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턴하는 시기에 누군가 베팅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분할 매수 시작하면은 조금 테크닉적으로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이런 흐름 네. 이것을 보면서 눈치 보는 장세지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조금 이게 안타깝죠. 네. 끝나고 네. 안심하고 탁탁 투자하고 뭐 시간의 힘에 의지를 하든 아니면 단타를 하든 스윙을 하든 어쨌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거는 이제 지금 시장의 중론은 뭐냐면 대표님 조금 있으면 벌써 또 2, 3주 후면 추석이니까 추석 전에 시장은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돈을 뺄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굵직한 이벤트가 9월 6일이죠. 고용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잭슨홀에서 파월은 단언코 피벗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5bp로 예상하지만 고용이 안 좋으면 난 50bp로 할 것, 이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만약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비우호적으로 나와가지고 빠진다 하면은 패드가 발동을 할 거거든요, 연준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지금 시장은 빠지면 들어올 수 있는 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자. 이런 거고, 요 생각이 바뀌거든요. 바뀝니다. 시장은 바뀝니다. 바뀌는데 바뀌는 시기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에 의하면 느낌이죠. 요거는 추석 전에 한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정치권도 추석 때 보통 민심의 동향이라고 해서 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욕할 거 욕하고 막 불만 있을 거 불만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요때 좀가 좋은 어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뭐 많이들 노력해 왔었죠. 과거에 그럼요. 대비면. 예, 네. 예. 이번에도 이게 워낙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힘이 좀 세졌기 때문에 뭐 금투세를 포함한 밸류업이 됐든 여러 가지로 좀 호재가 나와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예. 예. 주식도 타이밍, 정치도 타이밍, 모든 게 다 타이밍이죠. 타이밍. 타이밍. 우리 타이밍 잘 잡는 센스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약속해요. 뭐 이런 거.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박현상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